자, 오늘은 5페이지에 있는 이 극한값 리미트의 성질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언급했던 그 해봐야 한다는 유형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제로분의 제로꼴, 요거를 어떻게 이제 극한값을 해결하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적어봐.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 리미트의 성질인데 성질 4가지를 적을 건데요. 그거를 지금은 증명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을 다 하진 않을 건데, 받아들임에 있어서 지금 먼저 적는 대전제라고 적을 건데, 그거가 선행되어야 돼. 그게 만족이 되어야 성질 4가지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펼칠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제라고 쓸게요. 대전제는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극한 표현 리미트로 했었죠. 그래서 한번 더 가볼게요. 리미트 x를 특정한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우리 함수의 극한을 하고 있으니까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가 뭐 다항함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함수를 얘기해요. 이게 는 알파다 라고 표현하면 극한값이 알파다 또는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말은 A로 가깝게 가는데 우리 극한값 풀이는 2번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극한 하나, 좌극한 하나 2개였거든. 즉 A의 우극한도 알파고 A의 좌극한도 알파다 이런 의미다. 이면서 또 다른 함수 들고 올게요. gx라는 함수 들고 오겠습니다. 똑같이 A로 가깝게 보낼 때 gx라는 함수도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극한값이 존재하고 베타로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가정이 되어야 지금부터 쓰는 4가지 극한의 성질들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극한. 자, 우리는 일반적인 표현 x를 a로 보낸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뭐 a가 숫자, 어떤 특정한 숫자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멈춰버렸네. 잠깐만. 다시 하면 되죠. 고마워. 자, 이렇게 1번 x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첫 번째 내용은 위에 정의했던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덧셈 또는 뺄셈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의 극한값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전제가 뭐라고요? f가 위에다가 메모할게요. 알파로 수렴해야 하고 g도 베타로 수렴할 때 이게 보장이 되어야 지금 1번 얘기 한꺼번에 두 함수가 덧셈 뺄셈 되어서 그것의 극한을 구할 때는 이 리미트를 마치 분배 법칙으로 적용하듯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언제? 각각 수렴할 때. 그래서 이거는 각각 수렴한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 각각의 극한값으로 구할 수 있어. 그래서 f의 극한과 플러스 마이너스 g의 극한 이렇게 각각 수렴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위에서 수렴값이 f는 알파, g는 베타였으니까 최종 결론은 f 플러스 마이너스 gx의 a로의 극한 값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존재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은요, 덧셈 뺄셈에서 한꺼번에 덧셈 뺄셈 되어 있을 때 극한을 구할 때는 각각 수렴할 때는 각각 수렴 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결론이 또 단순하죠. 두 번째, 이번에는 함수 f만 들고 올게요. 똑같이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f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실수 k라는 걸 곱해 보겠습니다. 즉 2번은 실수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수배. 그렇다면 f가 수렴값이 존재한다. 알파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요, k 실수배를 극한 쪽으로 바깥쪽으로 꺼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입니다. a로 가깝게 갈 때 fx 이렇게.
그래서 fx의 극한값이 위에서 알파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k 곱하기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f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것의 실수배는 극한값에다가 실수배 한 거랑 같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1번에서 덧셈 뺄셈 나왔으니까 우리 사칙 연산이면 4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게 나머지 곱셈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곱셈 정의를 해볼 거예요. 마찬가지 극한 x를 a로 가깝게 보낼 때 대상 함수가 fx 곱하기 gx 1번에서 덧셈 뺄셈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곱셈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함수가 수렴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를 마치 분배하듯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엄밀히는 분배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x는 a로 가져갈 때 f의 극한값과 x를 a로 가져갈 때 g의 극한값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왜? 각각 수렴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극한값은 알파, g의 극한값은 베타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적고 넘어갈 건데 지금 공간을 잘못 써가지고 자, 네 번째는 나눗셈이에요. 선생님 조금 줄일게요. 여러분들 공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많이 쓰진 않을 거라서 네 번째 나눗셈 정의를 할 거야. 극한 x를 a로 보낼 때 이번에는 g를 분모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지금 1번에서 덧셈 뺄셈 했고요. 3번에서 곱셈 했습니다. 이제 나눗셈 해야겠죠? 그래서 gx분의 fx 요게 이제 리미트를 적용할 대상 함수예요. 중괄호로 이렇게 쳐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분자에 있는 f와 분모에 있는 g가 각각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눗셈에서도 각각 리미트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하여 분수꼴로 분모는 x를 a로 가져갈 때 gx의 극한값과 분자는 x의 a로 가져갈 때 fx의 극한값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괜찮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g의 극한값은 베타 분의 f의 극한값은 알파 이렇게 될 건데 자 우리 항상 나눗셈에서는 뭘 주의하자?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주의하자.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까지는 별 어려운 게 없지만 주의할 게 별로 아예 없지만 여기 나눗셈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자, 두 번째 했던 리미트 a를 a로 가깝게 가져갈 때 gx 이 녀석은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렇다면 분모 극한값이 베타인데 베타도 0이 되면 안 돼. 이런 제약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괜찮죠? 네. 그렇다면 분모가 0 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나눗셈에서도 한꺼번에 분수꼴로 되어 있는 함수는 분모 분자 각각의 극한값으로 구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냥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주요 명제들 지금 1번 명제, 2번 명제, 4번까지 있는데 여기 끝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명제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지금은 뭐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대답해봐. 1번 볼게요. f 더하기 g 한꺼번에 x를 a로 보내는 극한을 구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존재한다면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수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수렴한다 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값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랬을 때 결론 우리가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 꼴입니다. 그래서 더한 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렇다면 뒤에는 각각의 극한값이 다 존재한다. 우리 위에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위에서는 각각 수렴한다라는 걸 전제하면 1번 한꺼번에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였거든. 이거의 정확히 영명제란 말이야.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놓은 상태. 그래서 다시 한번 더한 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또는 뺀 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각각의 극한값은 모두 존재한다. 효경아, 참일까 거짓일까? 왠지 언급하는 게 거짓일 것 같잖아, 그지? 느낌상 거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제가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대되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 지금 그래프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반대되는 예시로 들어줄 때 자주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거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니라 절대값 함수, 즉 끊겨있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두 개 그릴 겁니다.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요. F를 정의를 하는데 0 이상일 때는 상수함수 1로 이렇게 그려지고 0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1의 상수함수로 그려지는 F라는 함수로 정의를 해볼게요. 이거 절대값 함수거든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 똑같이 그래프 하나 더 그릴게요. X축, Y축, GX를 그려볼 건데 이번에는 F랑 정반대로 돌아가는 형태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숫자가 정반대로 0 미만일 때는 F가 마이너스 1 상수함수로 그려졌는데 지금은 0 미만일 때를 1로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쭉 그려보고 그 다음에 0 이상일 때는 F는 1이라는 상수함수였는데 그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1의 상수함수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gx 함수라고 정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다 이제 식을 써볼게. 지금 반대되는 예시 그래프를 그렸는데 1번의 가정 부분이 f와 g를 더했을 때 특정한 a로 보내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더래. 지금은 어디서 볼 거냐면 0에서 한번 봐볼 거거든요. 즉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지금 a를 0으로 봤어요. 그래서 fx 함수와 gx 함수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사실은 구해가지고 더해봐도 되는데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0보다 작을 때는 요건 표현 안 해도 돼요. 0보다 작을 때는 f는 마이너스 1로 계속 함수값이 나오는 거고 g는 계속 1의 함수값으로 나와요. 그러면 특정한 x에 대해서 얘네들을 더하면 결국은 서로 상쇄되면서 0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다른 값이 안 나오잖아.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에 있는 x를 구해서 함수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인데 f는 똑같은 x값에 대해서 gx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1이거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f랑 g를 함수값을 쭈루루룩 더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돼서 뭐 0이 되거든. 또 0 이상인 부분을 보면 f는 항상 1인데 g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상쇄되면서 또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x를 보든 간에 f와 g를 더하면 모든 x에 대해서는 항상 0이 나오더라. 표현할게요. 그래서 f랑 g를 더한 요 녀석은 결과가 결국은 0이거든. 맞죠? 그러면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보는데 결국은 0이라는 녀석이란 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y는 0, x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0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요 녀석은 그냥 0으로 수렴할 거야. x가 사실은 지금 0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1로 가든 뭐 3으로 가든 다 0으로 갑니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0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명나 맞니? 즉 f랑 g를 더한 것에 0의 극한을 구해보니까 수렴한다. 수렴값이 존재한다예요. 가정 부분이 만족되죠? 더한 것이 수렴한다. 만족되는데 각각은 수렴하나요? 0에서 수렴하나요? 아니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한다면 f의 우극한은 1이고
f의 좌극한 0에서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라서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g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g의 좌극한은 1이라서 g도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잠깐 써보면 x를 0으로 보낼 때 fx랑 x를 0으로 보낼 때 gx는 그래프상에서 확인했을 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그러니까 위의 명제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합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각은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메모를 꼭 해주시고 요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끊겨진 그래프를 적극 활용해서 반대되는 예시로 활용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가보자. 조금 내용이 달라졌는데 여기서부터는 증명 과정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위랑 비슷해. f 빼기 g 통째로 a로 극한을 보내봤더니 0이라는 수렴값이 존재해요. 즉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 f라는 녀석은 알파로 또 수렴해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보자면 0이라는 값이 존재해. 수렴하고요. 누가? f 빼기 g가. 그 다음에 f 혼자 알파라는 값이 또 극한값이 존재해. 또 수렴한다라는 얘기. 그랬을 때 gx는 알파로 수렴한다. 전체 구조를 보면 f 빼기 f의 극한이 0인데 f가 알파로 가면 g도 알파로 간다. 즉 알파 빼기 알파면 0이 될 것 같잖아. 그지? 그쵸? 그래서 요거는 참인 명제인데 증명을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수렴하는 두 개가 있었죠. 우리 맨 위에서 대전제로 할 때 수렴, 각각 수렴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의 사칙 연산이나 실수배는 다 성립한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지금 보이려는 게 gx 혼자 알파로 수렴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시작을 gx의 극한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gx를 x를 a로 보내는 극한으로 표현을 시작했는데 이 결과가 알파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단서를 봤더니 f 빼기 g가 하나 있고 f 덩그러니 혼자 이렇게 있어요. 와, 그러면 gx를 위에 두 개를 이용해서 모양 변형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례를 들기가 힘든 명제들은 대부분 맞는 명제거든? 그렇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맞는지를 증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냥 맞구나 외우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러면 gx를 이렇게 고쳐보죠. 무슨 얘기냐면 위에 두 개를 이용해서 만약에 알파로 수렴하는 f를 먼저 가져오고요. 거기서 중간으로 한 번 더 쓸게요. 앞에 있는 fx 빼기 gx라고 한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 계산해보면 극한을 적용한 대상 함수는 gx랑 동일하죠. 위에 두 개로 gx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괜찮니?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위에서 f 혼자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했고 f 빼기 g 이거 몽땅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위에 우리 정리했던 대전제에서 f 혼자 수렴하고 f 빼기 g 혼자 또 수렴하니까 이게 각각 수렴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극한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뭘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극한을 여기다가 한 번, 여기다가 한 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거든.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극한을 적용하면 한 단계 생략할게요. f의 극한값은 알파고요. 빼기 f 빼기 g의 극한값은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알파 빼기 0은 알파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면 gx의 a로의 극한값은 알파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증명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명제. 이렇게 3번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과 3번이 거의 모양이 비슷한데 3번 한번 보자. 조금 더 간략한데 f 빼기 2 숫자 2 고정된 상수입니다. 빼기 2의 극한을 구해봤더니 0이야. 그러면 f의 극한은 2더래. 결론적으로 얘는 맞는 명제거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마치 1차 방정식 풀듯이 빼기 2를 한 게 0이면 극한값은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요거도 증명 한번 해볼 텐데 숫자 2는 여기서 예시로 하나 들어준 거니까 여기를 조금 더 일반화를 시킬게요. 숫자 2 대신에 알파라는 상수값으로 일반화를 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할 거는 여기 있는 2가 알파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주려는 거거든. 이번에서 했던 내용을 또 비슷하게 한번 가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하기를 f 빼기 2라는 어떤 함수가 있어. 그게 0이라는 수렴값이 존재한다. 요 덩어리가 수렴한다라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fx 모양 변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은 x를 a로 보낼 때 f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위에 f 빼기 2를 이용해서 f를 표현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fx 빼기 2라는 덩어리를 그대로 한번 들고 오고요. 그런데 우리는 f를 표현해야 되니까 숫자 2를 없애려면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메모를 하자면 f 빼기 2는 0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2라는 거는 x를 어디로 보내든 2로 수렴하죠. 또 각각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미트 a를 가깝게 가져가는 게 각각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fx 빼기 2는 0으로 수렴하고 2는 2로 수렴하니까 이거 알파로 바꾸기로 했죠. 알파로 바꿔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2로 수렴한다. 즉 여기가 알파 상수면 여기도 알파 상수로 집어넣을 거라서 얘도 알파니까 최종적으로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정리하자면 fx 빼기 상수 이렇게 되면 그 극한값이 0이면 방정식 풀듯이 해도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상수여야 해. 뒤에 붙어있는 게. 그 다음 네 번째 가볼게요. 여기도 모양 변형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는 x를 a로 보낼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래. 어머, 발산이 이제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리고 f 곱하기 g를 한 것에 전체 a로 극한을 보내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대요. 오, 그렇구나. 그랬을 때 gx의 극한값은 0이냐? 이거도 증명해 볼게요. gx를 먼저 표현해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로 수렴하는 f 곱하기 g가 있단 말이야. g를 표현하는 방법은 가만히 보니까 f 곱하기 g를 f로 나눠버리면 g 혼자 남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를 a로 보낼 때 분자에다가 f 곱하기 g를 올려놓고 분모에다가 f를 나눠버리면 ff 나눠서 다시 gx가 되는 거네요. 그죠? 자, 이때 표현을 잠깐 해보자고. 분자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분자는 위에 가정하기를 어디로? 알파로 수렴한다. 요거는 상수값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분모 f는 x를 a로 보냈을 때 위에 가정하기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한눈에 해결할 수 있는 꼴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분자는 고정시켜 놓고 분모만 계속 커지는, 양수로 계속 커지는 이게 뭔데?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이 꼴 자체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gx는 0으로 수렴하는 게 맞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맞는 명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극한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부교재 풀다 보면은 이거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합답형 문제가 있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해보면.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그냥 모양을 기억해가지고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증명을 계속 진행해 보세요. 알겠죠?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방금 건 이제 합답형 처리를 할 때 써 먹으시면 되겠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극한의 꼴을 확인하면서 직접 해봐야 발산 수렴을 확인할 수 있는 꼴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세 번째는 제로분의 제로꼴, 0분의 0꼴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보세요.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는 x제곱이고 분자는 x 플러스 1입니다. 뭐 각각 생각해보면 분모는 x제곱이니까 2차, x를 무한대로 보내면 2차로 무한대로 가겠죠, 그죠? 분자도 x 플러스 1인데 x 때문에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꼴 자체가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프를 다 그려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x제곱 분의 x 플러스 1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 1차 1차가 아니잖아, 그지? 요거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변형을 해봅시다. 는이라고 연결할게요. x를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 방금도 나왔지만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하거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식을 한번 변형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나눗셈을 쪼개서 쓸 수 있지. 그러면 식 자체가 x제곱분의 x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 있는 식을 조금 더 쳐다보면 분모 분자 x를 하나씩 나눌 수 있잖아요, 그지? 자, 여기서 나누는 배경이 필요한데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0은 아니란 말이야.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있는 요 덩어리는 x분의 1이라는 덩어리거든. x분의 1인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슨 꼴이에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두 번째, 이거는 어때요? 더 심하죠? 분모가 x제곱이니까. 역시나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해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해요. 수렴을 꼭 적어 놓으세요. 자,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쌤이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거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식으로 돌아와서 대상이 x제곱분의 x 플러스 1인데 잘 생각해봐. 각각을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x제곱은 분모에 있는 녀석인데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다른 색깔로 할게요. x 플러스 1은 대략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우리 뭘 하고 있냐면 x를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단 말이야. 오른쪽 끝으로 계속 보낸다고. 그러면 분모에 있는 2차 함수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제곱으로 계속 커져요. 그런데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1은 1차로 커지겠지. 증가폭이 누가 크겠니? 2차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뒤쪽으로 갈수록 어때? 이 간격이, 즉 요 간격이 훨씬 많이 벌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꼴 자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는데 분모와 분자의 증가하는 비율을 봤더니 제곱으로 증가하는 게 훨씬 크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급이 다른 애들이야.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들은 맞지만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차수 차이가 나면 급이 다르다고 봐야 돼. 알겠죠? 급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볼 녀석이 지금처럼 분모 분자가 각각이 다항함수인 걸 많이 보게 될 텐데 그 다항함수들의 차수를 비교를 하게 될 거고 지금처럼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분모가 훨씬 빨리 증가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마치 뭐예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계산 과정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x를 나누고 x제곱분의 1을 했더니 결국은 뭐야? 모든 꼴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서 0으로 수렴했던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만 적고 넘어가 봅시다. 이거 나중에 정리할 때 쓸 건데, 지금 분수꼴에서 분모 분자 차수를 봤더니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누가 커요? 분모의 차수가 커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모의 차수가 큰데 급이 다르다고 했고, 분모가 더 크면 분모가 훨씬 빨리 커져서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의 차수가 크다면 얘는 수렴하면서 어디로? 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0으로 수렴한다. 괜찮죠? 일단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예시로.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1번은 분모의 차수가 큰 거를 가져왔고, 2번은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은 걸 가져왔고, 3번은 분자의 차수가 큰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야. 2번 가볼게요. 2번을 그래프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식으로 한번 처리하고 극한값을 둘 다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대상 함수를 좀 정리 좀 합시다. y는 이라고 할게요. 그냥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인데요. 요 녀석이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유리 함수입니다. 복습 삼아 점근선 찾아볼게요. x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y 점근선은 지금처럼 표현된 걸 우리가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고 뚝딱뚝딱 표준으로 고쳐보면 y의 점근선은 x 개수 b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1분의 3 이렇게 되더라. 그래프를 그릴게요. 오른쪽에다가 3, 4분면의 할애를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요 정도로 표현하고요. 점근선 x 점근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점근선 3, 요 정도로 표현할게요. 3. 자, 그리고 이 점근선 기준으로 네 군데를 제1, 제3 또는 제2, 제4 이렇게 그려질 건데 한 점만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절편 보이니까 x에다 0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x에 0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0,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점근선 기준으로 적당히 그려보면 얘는 요렇게 생기고 반대쪽에 대칭으로 요렇게 생기고 되겠습니다. 요게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대상 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극한을 구해보면 어떻게 하고 있니? x를 무한대로 요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그래프에서 y를 본다고 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어디로 가까워지냐면 y값이 3에 가까워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것의 극한값은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죠? 3이야. 그래서 그래프상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결국은 y 점근선에 가까워지니까 이게 극한값으로 존재했던 거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다. 첫 번째. 괜찮나요? 두 번째 가볼게요. 식으로 한번 해결을 해본다 그랬는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여기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꼴 확인할 때 조금 전에도 계속 써먹는 내용이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하거든. 그쵸?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으니까 x를 분모에 가져가도록 여기 제일 큰 분수를 분모 분자를 모두 x로 나눠 볼게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해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내용이야. 분모 분자를 모두 x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부터 x로 나누면 1이겠죠.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3 빼기 x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뒤에 있는 x분의 2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어디로? 0으로 가겠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x분의 1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1 상수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가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분모의 1, 분자의 3은 안 변하겠지, 그지? x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 결론은 1 더하기 0분의 3 빼기 0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3이야 라고 할 수 있어.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집 풀다 보면 일반적으로 요렇게 많이 풀게 됩니다. 알겠죠? 무한대분의 상수꼴 만들어 가지고 0으로 보내고 남은 거 극한값 이렇게 쓸 거거든. 괜찮지?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나와있던 1분의 3 또는 여기 나와있던 y점근선 3 이게 다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서 등장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1번에서 정리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도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를 비교를 해보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같죠? 우리 위에서는 분모의 차수가 컸었는데 이제는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극한값이 3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분모가 가지고 있는 x차수가 1차가 최대인데 거기에 개수 1과 그 다음에 분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차수 얘도 1차인데 개수 3 그것의 비율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극한값은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고요. 그 극한값은 뭘로 나타나냐? 최고 차항의 개수비로 나타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지금 1번, 2번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차수 비교하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1번은 분모의 차수가 커요? 그럼 0으로 수렴해요. 2번은 분모 분자 차수가 같아요?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나타날 거예요. 이거 이따 식으로 한번 더 볼게. 그럼 남은 게 뭐겠니? 분자의 차수가 큰 거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식 변형해서 바로 가봅시다. 는 극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이것도 잘 보세요. 그냥 접근해본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러울 텐데 분모는 1차로 무한대로 커지고 분자는 2차로 커지거든? 급이 다르다 그랬잖아. 이게 분자가 훨씬 빨리 커지는 구조거든. 그럼 뭐야? 상수분의 무한대꼴이랑 같단 말이지. 그러면 상수분의 무한대꼴은 분모만 겁나게 커지는 거니까 발산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식으로 한번 봅시다. 아까 했던 대로 각각 나눗셈을 적용을 해보면 이 녀석은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색깔 바꿔서 뒤에 있는 x분의 1은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앞에 있는 x는 그대로 발산해버리지, 그치? 그래서 결론은 이 녀석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알겠죠?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여기서도 하나 정리를 하자. 이제 3번 마지막이에요. 마찬가지로 분자 차수와 분모 차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는 분자 차수가 크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식을 보고 해석했듯이 분자의 차수가 크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마찬가지지만 분자가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분자 차수가 크다면 얘는 여기서는 부호가 지금 분자에 있는 게 x제곱의 개수가 양수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이었다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렇게 적을게요. 발산한다. 이게 양의 무한대일지 음의 무한대일지는 그때 부호를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예시를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종합에다가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식을 쳐다보고 뭐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수 비교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빨리 하려면 차수 비교를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차수 다 빼버리고 분자, 분모. 아까 분자, 분모 이렇게 썼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분모의 차수가 크면 밑에가 큰 거니까 0으로 수렴이에요. 수렴은 하는데 0으로 수렴해요. 그 다음에 분자, 분모의 차수가 동일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 차항의 개수비로 중요한 건 수렴이에요. 최고 차항 개수비로 수렴인데 더 중요한 거는 0은 아니라고. 0이 아닌 수렴값으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분자, 분모 차수를 또 비교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분자의 차수가 크면 이거는 아까 마지막에 했듯이 발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 비교를 하면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분모 분자의 식들이 다 다항식으로 나타났을 때 얘기고 차수 비교를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메모할 거는 뭐냐? 수렴하는 케이스는 하나, 둘 요런 케이스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분모의 차수가 큰 경우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는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더라. 언제? 다항식 형태로 분모 분자 나타났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그 밑에다가 예시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쓰겠습니다. 뭐 분모 클 때, 차수가 같을 때, 분자 클 때 이렇게 하겠죠. 리미트 분모가 클 때부터 먼저 해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요거는 우리 마음대로 써도 돼요. 사실 2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1 분의 4x 제곱 플러스 1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처음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까 했던 대로 무한대분의 상수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쓱 봤을 때 제일 차수가 큰 x 세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는 거야. 그러면 분모부터 해볼까요? 2 그리고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x제곱분의 3 빼기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리고 분자는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x분의 4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쓱 봤더니 분모 x 들어있고 분자가 상수인 애들은 다 뭡니까? 빵으로 수렴하는 애들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2 더하기 0 빼기 0 어차피 2고요. 분자는 0 더하기 0, 0입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0, 0이라고 수렴값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겠니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니까 결국은 분모 분자가 되게 좀 복잡한 식으로 나타났지만 우리가 볼 건 어디밖에 없어? 맨 앞에 있는 애들 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분모는 3차, 분자는 2차. 분모의 차수가 큰 애 0으로 수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차수가 같은 거 한번 적어볼게요.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극한 x를 무한대로 또 보내보고요.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6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다 보면 익숙하게 최고차항의 개수비라고 갈 건데 얘도 방금처럼 풀어볼게요. 최고 차수로 나눠볼 건데 지금 2차가 최고네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2차 x제곱으로 나눠보면 분모부터 마사 마이너스 x제곱분의 3 분자는 6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한다 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봐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 비교를 할 수 있는 녀석이면 차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비로 바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적고 갈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3x 제곱 플러스 2x 분의 6x 세제곱 선생님 맘대로 적었어요. 그러면 아까 마지막에 했듯이 x 세제곱으로 나눠 본다면 뭐 x 세제곱으로 나눠 봐도 되고요. 근데 x 세제곱으로 나누면 분모가 0으로 가거든. 그래서 얘가 발산한지 수렴한지 좀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싹 봤더니 뭐예요? 분자의 차수가 크잖아. 그지? 그러면 분자의 개수가 6, 양수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꼴 확인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하고 분모 분자 차수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차수 비교를 통해서 바로 얻어내도록 합니다. 이제부터 알겠죠? 넘어가자. 다음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마무리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막무가내로 정리하기보다는 요거 메모는 좀 해두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데 우리가 해봐야 안다라는 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정리를 해봐야 안다라는 꼴은 앞에 무한대, 뒤에 무한대인데 얘네 둘이 차수가 같아야 돼요.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앞뒤 차수가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x를 무한대로 보내는데 지금처럼 대상이 x제곱 빼기 x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x제곱과 뒤에 있는 x의 차 각각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제곱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뒤에 있는 x도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봐야 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야. 보면은 앞에 있는 차수가 더 크거든. 이게 아까 했던 얘기예요. 뭡니까? 급이 다르다고. x제곱이 x보다 훨씬 빨리 커지거든. 그러면 얘는 마치 무한대 빼기 상수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한대 빼기 상수 꼴이니까 얘는 볼 것 없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이거를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상 함수 x제곱 빼기 x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잖아. 그치?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지. 결론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얘를 뭘 지지고 볶고 할 게 아니라 앞에 차수가 크냐 뒤에 차수가 크냐를 봤을 때 지금처럼 한쪽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얘는 바로 수렴 발산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야.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런 애들 빼고 해요. 알겠죠? 돌아와서 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앞에 식의 차수와 뒤에 식의 차수가 같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 발산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렴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봐야 아는 형태들을 보겠습니다. 1번 차수 같은지 항상 보셔야 돼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앞에 있는 건 무한대로 가는 게 맞고 뒤에 것도 무한대로 가는 게 맞고 차수도 같죠. 루트 안에 1차가 들어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루트가 보이는 녀석들은 대부분 근호 루트라고 하는데 근호는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 우리가 뭐 분모의 유리화 이렇게 많이 배워왔는데 지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구조는 유리화를 한다라는 건 뭐예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걸 분모 분자에 곱한다라는 의미야. 알겠죠? 자, 그래서 식 그대로 전개해 볼게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수꼴로 표현하겠습니다. 뭘 하려고? 분자를 유리화하려고. 그러면 원래 있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에다가 분모 분자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를 곱해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야겠죠. x 플러스 1 루트 x 더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유리화를 하는 구조에 쓰이는 내용이 제곱 빼기 제곱이거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전개해서 한 단계 계산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분자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x. 그럼 x 플러스 1 빼기 x니까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꼴을 확인해 봅니다. 어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만 겁나게 커지는 거네, 그치? 이게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란 말이야. 뭐겠니? 0이겠죠, 그죠? 괜찮나요? 분모만 무한대로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 수렴하는구나를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조건 수렴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렴하는 거 봤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어머, 좀 더 복잡하네. 구조를 봤더니 분모도 유리화를 해야겠고 분자도 유리화를 해야겠고 근호가 주어진 극한을 구하는 예제 중에 제일 복잡한 예제야. 그렇지만 우리는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팁을 드리자면 유리화하는 구조를 한꺼번에 쭉 써보는 거예요. 쭉 이렇게 이제 표현할게요. 그 전에 이제 꼴은 확인해 봐야겠죠. x를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분모를 보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차수가 똑같으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차수가 같네요. 그죠? 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보자. 분모부터 적어볼게요. 루트 x-1 빼기 루트 x-2면 얘 옆에다가 유리화가 필요한 루트 x-1 플러스 루트 x-2를 적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분자 옆에다가 바로 적으면 계산할 때 조금 헷갈리거든. 그래서 얘는 떨어뜨려 놓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루트 x-1 더하기 루트 x-2 이렇게. 마찬가지로 분자 유리화를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2 빼기 루트 x 옆에다가 유리화 대상 부호를 반대로 바꾼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적어준다면 분모 분자 똑같은 걸 곱해야 되니까 오른쪽 아래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 이렇게 적어준다면 유리화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그래서 그건 한번 적어주고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정리 한번 합시다. 자, 분모부터 가볼게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그럼 앞에 거는 루트 벗겨서 x-1 빼기 뒤에 거 x-2 한번 적고 갈까요? 여기가 x-1 빼기 x-2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뒤에 있는 요게 곱해져 있는 게 되겠죠. 지금 합차로 전개해서 식을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거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x가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뭐 1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게 요거 암산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합차에 따라 앞에 거 제곱 x 플러스 2 빼기 뒤에 거 제곱 x 빼면 2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2배에 바로 암산할게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루트 x-1 더하기 루트 x-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왔는데 유리화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니? x를 무한대로 가져가니까 분모는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이렇게 된 거네. 꼴이 뭘로 바뀌었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 비교하자 이렇게 됐잖아, 그지? 자, 여기서 차수 비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반적인 풀이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 차수로 나눠서 극한을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가 전부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x로 한번 나눠 볼게요. 분모 분자를 루트 x로 나눈다면 분모도 쓸게요. 루트 x로 나누면 첫 번째는 여기는 1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루트 x로 나눴으니까. 분자도 2배에 들어가서 루트 x로 나누면 루트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루트 x로 나누고 있어요. 1 빼기 x분의 2 이렇게 되더라. 이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그러면 또 이 녀석이네. x가 분모에 있고 분자에 상수가 있으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서 0으로 수렴합니다. 맞죠?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럼 남은 숫자들을 쭈루루룩 써보면 분모는 어때요? 일부러 이렇게 써볼게. 루트 1 더하기 1 분의 2배의 루트 1 더하기 루트 1로 정리가 되거든. 얼마입니까? 2죠. 요렇게 구합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정리하고 왔으니까 여기로 가보는 거예요. 얘네들의 차수 비교하는 건 사실상 좀 1차, 2차들이 아니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루트 안에 1차가 있으면 다 차수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건 루트 x인 거야. 맞지? 그러면 걔네들의 개수들만 들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왜?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는 최고차의 개수비였으니까. 그럼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들만 들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분모에서는 지금 동그라미 쳐볼게요. 숫자 2는 안 되고 여기가 차수가 제일 높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차수가 높을 때고 여기가 차수가 높을 때고 여기가 차수가 높을 때란 말이야. 어머나, 그러면 거기에 개수들만 쭉 들고 오면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분의 2배의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이렇게 볼 수 있어. 괜찮지?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어느 방법을 써도 괜찮은데 선생님은 앞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차수가 같을 때는 이 방식을 계속 채택을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3번 볼게요. x를 무한대로 가져가는데 앞에 루트 안에 x 제곱이 있네요. 그죠? 플러스 x 빼기 x인데 이게 차수가 다르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왜? 앞에 거는 루트의 x제곱이니까 이거 엄밀히는 1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1차 빼기 1차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맞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자 입니다. 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맞고요. 차수가 같으니까 이건 해봐야 알겠구나. 유리화겠죠. 자, 이건 암산 좀 합시다. 사이의 부호를 플러스로 바꿔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할 거니까 앞에 거는 루트 벗겨서 나올 거고요. 빼기 x 제곱이 될 거니까 사라져서 x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곱해질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어. 그치? 그럼 조금 전에 하던 대로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가봅시다. 왜? 차수가 다 동일하니까. 그럼 찾아보면 이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루트 안에 x가 있으면 차수가 다른 애들보다 낮거든. 그러면 요 녀석 이렇게 되겠네요. 1차의 개수들만 들고 오면 되겠다. 그쵸? 따라서 선생님 계속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요. 개수를 들고 왔다는 의미로 루트 1 더하기 1 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할만하죠? 자, 지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 근호가 있는 걸 쭈르르륵 봤는데 전부 이제 수렴하는 경우를 봤단 말이야. 그런데 발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꼭 해봐야 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 빠르게 계산하기 요거를 하나 언급해 드릴게요. 3번에 있는 식 한 번만 더 봅시다. 리미트 이거 한번 적고 갈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3번에 있는 식입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한번 해볼게요. 즉 유리화를 쓰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춰볼 거냐면 x를 한없이 키운다.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볼게요. 그럼 봐봐.
루트가 사실 우리가 유리하는 이 목적이 루트를 벗겨내기 위함이거든. 근데 유리화를 통해서만 벗겨내냐? 그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x라는 녀석을 루트를 벗겨내기 위해서 완전제곱 형태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완전제곱 형태로. 그러면 이 식은 완전제곱 형태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건 아니니까 물결 표시로 이렇게 근사치다라고 해볼게요. 완전제곱 형태로 가려면 x제곱 플러스 x까지는 그대로 두는데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계수가 1이니까 절반은 2분의 1이고 그것의 제곱은 4분의 1 이렇게 있으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물결 표시를 해놨단 말이야. 자, 생각해봐요.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는 한없이 커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 대상이 지금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이 녀석인데 뒤에 지금 차이가 4분의 1을 더해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x를 겁나게 키워주고 있는데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값으로 키우고 있는데 4분의 1이라는 상수값은 대세에 영향을 주겠니? 마치 우리 지구에 바닷물이 있는데 거기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니? 영향이 없다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다면 상수항 정도, 여기는 지금 4분의 1이지만 100, 200 이런 거 더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왜?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큰 녀석들이거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더해서 표현해도 괜찮다예요.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주어진 극한은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루트 안에 들은 녀석을 x제곱 플러스 x만 보는 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x 4분의 1까지 봐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을 대신해서 쓸 수 있다.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기 x로 처리를 해볼 수 있어요. 어머나, 그러면 루트 안에 완전 제곱이 있는 형태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꺼내기로 했거든요. 빼기 x 이렇게 될 거고,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의 부호 자체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은 그냥 버려도 괜찮겠지. 그렇다면 x 빼기 x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 2분의 1만 남아.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2분의 1이야 라고 고쳐줄 수 있어요. 괜찮지? 지금 선생님이 과정을 설명하느라 유리화랑 뭐 별반 차이 없이 길이가 나왔는데 이거를 상수항 정도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문제 없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 라고 기억하고 이거를 적용하면 훨씬 좀 빨리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3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까지 왔어요. 이제 무한대를 다루는데 계속 무한대로 보내는 걸 하다 보니 갑자기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 녀석을 한번 보죠. 우리가 접근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그래프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양의 무한대는 좌표 표면상에서 오른쪽으로 쭉 보냈다 그러면 음의 무한대는 왼쪽으로 쭉 보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적어볼게. 극한 예시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낼 때 x제곱분의 1 요거는 발산할까 수렴할까, 수렴하면 어디로 수렴할까 요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대상 함수를 잠깐 그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x제곱은 x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즉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함수값이 동일해. 이 말은 y축 대칭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x를 무한대로 만약에 분해보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0으로 보내보면 0분의 1꼴이라서 분모만 자꾸 0으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y축 대칭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보면 대상함수는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간단한 그래프는 해결이 가능한데 이게 복잡하면 못 그리거든. 그래서 식으로 접근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식. 그래서 식 정리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를 비교해보면 훨씬 양의 무한대가 쉽습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극한을 보는 건 항상 양의 무한대로 고쳐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물론 선생님 저는 음의 무한대 해석 금방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양의 무한대로 고쳐가지고 우리가 익숙한 식으로 가보면 좋겠어요. 봐봐. 리미트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는데요. 식은 x제곱 빼기 2x 분의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지만 결국은 크기 자체가 절대값 처리라면 크기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차수 비교해서 지금 제곱 똑같으니까 최고차의 개수 b를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 x제곱분의 3x제곱만 비교하면 돼. 그런데 음의 무한대라 하더라도 제곱을 해버리면 부호가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야.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비 1분의 3 이게 결론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세제곱으로 막 있으면 이제 부호가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세제곱이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튀어나올 거니까. 그쵸? 그게 익숙해지면 바로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걸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서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꾸는 방법은 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다. 즉 부호를 반대로 돌아가는 문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그것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 t니까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주어진 극한을 t의 극한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x자리에 모조리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은 t제곱 플러스 2t 분자도 3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죠. 그죠? 부호 실수 없애버렸고 그래서 차수 비교해봤더니 t에 대해서 2차 차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극한값은 최고차항 개수비가 되겠죠. 그래서 1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식으로 음의 무한대가 튀어나오면 양의 무한대로 고쳐주는 거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적을게요. 세 번째. 꼴을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 2번에서 잠깐 했었는데 한 번 더 봅시다. 리미트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데 식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예시야.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거랑 결론은 조금 이따 적을게요. 그 밑에다가 리미트 똑같이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는데 다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바꿀게요. x제곱 플러스 2x를 루트 안에 집어넣고 여기가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볼게요. 분의 1. 그래서 제목은 이제 꼴을 확인하세요 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둘 다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고 있단 말이야. 그럼 꼴을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거는 루트 안에 x제곱을 하니까 지금 여기 이제 포커스를 주면은 음의 무한대로 보낸다 하더라도 제곱하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거든. 그런데 뒤에 있는 플러스 x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x제곱이 있으니까 뒤에 x 1차랑 차수는 똑같거든. 그러면 얘는 꼴을 확인해 봤을 때 분모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분의 1 꼴이란 말이에요.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 되거든. 알겠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더라. 그러면 이 녀석은 뭐 치환을 해서 하든 그냥 하든 유리화를 합니다. 알겠죠? 유리화를 해서 치환을 하든 양의 무한대로 바꾸는 거야. 반면에 밑에 거 봐봐.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앞에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제곱하면 양의 무한대로 바뀔 거고요. 뒤에 거도 마이너스 x다 보니까 어때요? x를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x 전체 이만큼은 양의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1 꼴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그냥 0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꼴을 확인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임이 확인이 되면 유리화를 하는 거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1은 결국은 무한대 분의 1 꼴이니까 이거는 유리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짜고짜 유리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루트가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꼴부터 항상 확인을 합니다. 꼴부터 확인해라. 자, 4번 넘어가 볼게요. 다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돌아와서 x가 특정한 a라는 극한을 볼 때 한번 봅시다. 자, 4번에 요거 메모해 둘게요. 주로 다루는 함수는, 앞으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는 다항함수들을 볼 거예요. 다항함수는 1차, 2차 이렇게 차수를 결정할 수 있는 함수들을 다 다항함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용어만 미리 설명해 주고요. 여기에 대한 수학적인 엄밀한 접근은 다음 단원에 있어요. 연속 함수를 다룹니다. 갑자기 연속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요거 소개 차원에서 잠깐만 적어 드릴게요. 연속 함수라 함은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봤을 때 끊기지 않는 함수를 연속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함수들이 대부분이 연속 함수예요. 다만 아까 쌤이 발레로 들어줬던 끊겨져 있는 함수 있었지. 그 녀석은 연속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속 함수 단원에 다시 가면 쌤이 설명을 다시 할게요. 어쨌든 앞으로 다룰 함수들이 이렇게 생긴 녀석들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게 뭐냐면, 그러한 함수들의 x는 a로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옆에 예시 몇 개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f가 있다라고 해보자. 또는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또는 무리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너무 대충 그렸네. 무리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괜찮죠? 그랬을 때 특정한 a로의 극한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여기가 x는 a라고 존재한다면 다항함수, 지금 2차 함수인데요.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f의 a 함수 값으로 가는 거겠지, 그치? 마찬가지네요. 유리함수라 하더라도 여기가 x는 a라고 표현한다면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다 어디로 가요? f에 a를 넣은 함수 값으로 가깝게 가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겠죠. 요 정도가 x는 a라고 표현하면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전부 f에 a를 넣은 함수 값으로 가요. 괜찮지? 이게 엄밀히는 연속이라는 걸 배우면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 극한값 구할 때 써먹을 내용이라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는 못 그려봤으니까 1차, 2차 정도 생각해보면 그냥 쭉쭉쭉 그리잖아, 그치? 끊김없이 그려지는 그래프죠. 연속 함수들, 그런 함수들 말고 그냥 붙어있는 함수들도 다 연속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런 함수들의 극한값은요,
그것에 집어넣은, 즉 x를 a로 가깝게 가져가는 대신에 x자리에 a를 넣은 함수값과 동일하더라 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언급한 다항함수, 연속함수 정도만 이렇게 되고,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뵐 함수들이 겁나게 많아요. 대부분은 이게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끊겨져 있는 함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자, 그래서 예시를 좀 적어 볼게요. 아래쪽에. 극한 x를 2로 가깝게 보낼 때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2로 우극한 좌극한 구해서 같은 거 확인하고 그게 함수값으로 가깝게 가네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을 바로 내리는 거야. 2x 플러스 1은 1차 함수다. 1차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그 극한값은 x에 2를 넣은 함수값과 같더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이 근거에 대해서는 연속 단원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한 가지 예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대상식이 함수로 따지면 2차 함수거든요. 그럼 다항함수니까 이거도 1의 우극한 좌극한 결국 구하면 1을 넣은 함수 값으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다항함수 성질들이 그렇더라 정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넘어가 볼게요. 만드는 그렇더라. 오늘 제로분의 제로꼴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중요 명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꼴 중에 이제 마지막 제로분의 제로꼴, 물론 이제 요거 그 무한대 곱하기 제로꼴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집으로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제로분의 제로꼴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가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극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x제곱 빼기 1. 자, 이제 극한 값을 구하세요 또는 극한을 조사하세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하면 얼만데요, 이거를 할 때 꼴을 항상 확인을 먼저 하세요.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 무한대분의 상수, 상수분의 무한대 이런 거 말고 해봐야 된다라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제로분의 제로 이겁니다. 그럼 지금 x를 1로 보내보면 분모 x-1은 0으로 가겠죠, 그죠? 0이 되는 건 아니지만 0으로 가깝게 가죠. 그 다음에 분자 x제곱 빼기 1도 x를 1로 보내보면 아까 방금 했듯이 대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의 제곱 빼기 1은 또 0으로 가깝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로분의 제로꼴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로분의 제로꼴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발산할 때도 있고 수렴할 때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방식을 첫 번째 그래프로 한번 접근해보죠. 그래프 그리기가 쉬운 대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x-1이 분모에 있어서 분모가 0이 되는 1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저 녀석 대상을 fx라고 이렇게 적어보면 요 놈은 x-1분의 분자를 인수분해했을 때 합차 이렇게 될 거고, 1을 제외한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겠죠. 따라서 1차 함수 x 플러스 1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정의역에서 1이 빠져야 해요 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오른쪽 공간이 좀 있을 테니까 오른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함수만 그릴게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fx에서 지금 우리가 x를 1로 가깝게 보내고 있으니까 1이 요 정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x는 1. 그런데 문제는 fx는 1에서 정의를 못한다 그랬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빵꾸가 돼야 돼. 빵꾸난 1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x의 1의 극한이니까 극한은 두 번 푼다고 했습니다.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1의 함수값이 없지만 한없이 가깝게 가는 데는 어디입니까? f에 1을 넣은 함수값이죠. 맞죠? 그래서 1을 넣어보면 얘 2거든. 사실상 2라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가 색깔이 칠해졌다고 했을 때 함수값은 2거든. 그 말은 얘네들은 2로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2로 가깝게 간다야. 맞죠? 괜찮나요? 요렇게 해서 극한값이 2다 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프는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매번 그래프 그리기가 힘드니까 두 번째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이번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적어볼게. 우리가 0분의 0꼴을 하고 있습니다. 0분의 0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모가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가면 만약에 3으로 극한의 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3분의 0은 그냥 0이잖아. 그러면 극한값이 0이고 끝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왜 힘드냐면 분모가 0으로 가서 그렇거든. 그래서 뭐 때문에 0으로 가는데 봤더니 지금 x-1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식으로 해결을 할 때 초점을 맞출 게 이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분자에서 찾아서 분모 분자를 약분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애가 사라지니까 계산하기가 쉽겠죠.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준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식 그대로 적어볼게요.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1분의 x제곱 빼기 1이었는데 분모가 뭐 때문에 0으로 가고 있냐면 요 녀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식에서 봤듯이 x를 1로 보냈을 때 x-1분의 분자가 합차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어머, 분모가 0이 되는 x-1이라는 인수가 분자에도 존재하네요. 그죠? 약분하고 싶잖아, 아까처럼. 그런데 약분의 논리가 필요해.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한 번은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x를 1로 가깝게 간다라는 의미가 x가 1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이해되니? x를 1로 가깝게 가는 거지 x는 1 이렇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분모에 있는 x-1은 0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0으로 가깝게 가는 거지. 엄밀히는 0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x-1, 분자에 있는 x-1은 0이 아닌 값으로 나눌 수 있어. 이 논리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인수 보면 지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논리가 숨어 있다. 그러면 1을 보내면 뭐야? 대상 함수가 x 플러스 1이니까 1 보내면 아까 함수값이랑 같다.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표시한 요 형태대로 제로분의 제로꼴은 해결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맷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두 번째 극한 x를 1로 보낼 때 분수꼴이고요. 루트 x 플러스 3 빼기 2 분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됐어요. 꼴 확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x를 1로 보내보죠. 분모부터 보면은 루트 4가 되네. 빼기 2는 루트 4가 2니까 2 빼기 2로 되니까 얘 0으로 간단 말이에요. 분자도 x제곱이니까 1의 제곱은 1 빼기 1은 0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로분의 제로꼴이구나 해봐야 하는 유형이구나 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아까 식으로 접근하자 그랬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것만 없애주면 우리가 극한값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뭐 때문에 문제인데 봤더니 루트 x 플러스 3 빼기 2 때문에 문제야. 그 인수를 찾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해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암산을 좀 할게요. 이제 분자에는 x제곱 빼기 1에다가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를 곱할 거거든요.
분모에 곱했다 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3 빼기 4니까 x 마이너스 1이야. 등장했다. 그치? 뭐 때문에? x 마이너스 1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 그러면 아까 논리에 따라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즉 x 마이너스 1 인수를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분모랑 약분해서 x 플러스 1이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들고 있었던 x-1이 사라지면서 극한 그냥 구할 수 있죠. 문제될 게 없지. 그래서 x 플러스 1의 루트 이거 1차랑 무리함수 있는 건데 다 뭡니까? 아까 했듯이 함수값 구하는 거랑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x의 1을 집어넣은 게 극한값이 되겠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집어넣으면 루트 4 더하기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0분의 0 꼴은 이게 중요하다. 분모가 0이 되는 인수를 찾아서 없애주는 거. 알겠죠? 앞으로 만나게 될 게 다 그런 식들이야.